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로 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이 절반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가면 이제 6월도 2주가량이 남겨져 있는데요. 이번 주 시작을 정리해보면서 더욱더 중요한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제대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를 이끌 주도 섹터 그리고 종목까지 제대로 파헤쳐볼 테니까요. 1시간 집중 제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02-786-1022-102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늘 함께하는 두 위원과 언제 팔아야 하는지 전략을 제대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가장 중요한 두 분을 모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왕 2부 시작합니다. 네, 머니왕 2부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제대로 세워보고요. 종목 사냥에까지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는 두 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시간 꽉 채워주시는 김도형 위원 그리고 김민재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요, 이 두 위원들과 함께 시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위원님, 네. 어제는 사실 K푸드 이런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과연 다음 주도 이런 섹터가 시작을 주도할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이제 옵션 만기와 선물 옵션 동시 만기, FOMC, CPI 이 굵직한 글로벌 일정을 좀 앞두고 나서 시장은 이제 변동성을 확대를 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번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서의 상당히 강력한 상승에 대한 여력 그리고 전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다시 한번 주도 섹터들에 대한 상승 여력이 상당히 유의미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그게 비단 우리나라 증시,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또한 계속해서 가는 말에 올라타고 있는 그런 투자에 대한 스탠스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테마나 섹터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는 저평가 주식에 대한 니즈보다는 더욱더 성장에 대한 발판이 잘 마련되어 있는 산업과 주도 섹터, 주도 종목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AI 반도체 비중 30%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다시 한번 트라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바로 HBM에 대한 납품 이슈보다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 지속적으로 HBM에 대한 상승, 확대를 통해서 웨이퍼가 그쪽으로 투자가 많이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디램과 낸드 시장에 들어가는 웨이퍼에 대한 부족 부분을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적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레거시 반도체들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과 재고 감소, 한마디로 쇼티지가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가격에 대한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가격에 대한 상승이 ASP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가격 상승이 분기당 10에서 20% 정도씩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재고에 대한 감소, 공급이 둔화되고 수요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를 통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공장에 대한 가동률을 확대를 할 것이고 공장 가동에 대한 확대는 이제 실적과 매출 그리고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에는 AI PC 그리고 온디바이스 AI들이 더욱더 양산을 시작을 하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이 안에는 애플의 아이폰 15에 대한 니즈 그 제품들이 대부분 AI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계에 대한 변경, 그 안에는 메모리 칩셋에 대한 메모리에 대한 부족 현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섹터 이쪽 산업에 대한 슈퍼사이클은 유지되고 있고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HBM의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런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우상향 거의 한미반도체는 추천드린 이후부터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작년 4월 여기 머니왕 2부에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한미반도체가 19만 6,200원, 20만 원을 목전에 앞둔 상황에서 이격을 살짝 줄이고 있는 모습은 한 템포 잠깐 쉬었다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M15X 공장에 대한 것을 2025년 말 또는 2026년 상반기 완공해서 2025년 중순경으로 앞당기면서 공장 폐배에 대한 확대를 상당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올해 말 웨이퍼에 대한 것을 3만 5천 장 플러스 낸드 부분 3만 5천 장에서 7만 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공장에 대한 가동률 상황 한마디로 선단 공정과 전공정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하면서 2만 장 정도 추가적인 웨이퍼 생산에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한 후공정에 대한 그 선단 공정 관련된 기업들과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 특히 이제 소재 관련된 니즈들이 상당히 커지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대장주로서는 다시 한번 8만 전자를 노리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여전히 이 반도체 사이클의 가장 핵심과 중심은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이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이수페타시스가 다시 한번 5만 5천 원을 뚫고 나서 이 이후에 시총 매출 1조 이상에 대한 매출 확대까지 기대감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매력적인 그런 자리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원래는 데이터 센터 이전에는 미국 시장에 이제 노후된 인프라에 대한 구축 변압기에 대한 전환 이런 소요들이 나오면서 전력기기들에 대한 상승들이 나타났던 시기에서 올해 초반은 글로벌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대가 나타나면서 이제 전력 쇼티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다시 한번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전력기기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 비중 20%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요 근래 이번 주 너무 더운 그런 날들이 좀 지속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전력 쇼티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폭염에 대한 니즈 확대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글로벌 데이터 센터 확대와 노후 설비에 대한 전환, 교체 수요에 대한 확대가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부족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이 전력기기 산업에 대한 확대. 이번 여름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단기적인 조정 이후 강력한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폭염에 대한 것을 통해서 뭐 천연가스라든지 아니면 원전에 대한 재가동 이런 여부들도 나타나겠지만 가장 간편한 것은 기존에 생산하는 이 전력에 대한 증폭 여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전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인프라에 대한 확대 이것이 북미든 국내든 할 것 없이 인프라 확대 플러스 이번에 대한 기후 변화 이것이 바로 전력기기 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귀결되면서 상승에 대한 매력도를 더욱더 높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종목을 딱 두 개를 좀 찝어드리도록 할 건데 HD 현대일렉트릭은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 12월 달 그리고 1월 달 10만 원대 극초반에서부터 계속해서 추가적인 그 안내와 AS를 드렸던 그런 종목이죠. 지금 현재 25만 원을 넘어서 30만 원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 확인, 다시 머리를 들고 있는 것은 상당히 강력한 시장에 대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이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후에 대한 지속적인 변압기 수요에 대한 확대, 특히 HD 현대일렉트릭이 진행하는
초고용량 변압기에 대한 기술력은 글로벌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지속적인 상승력에 대한 니즈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종목은 LS라고 하는 종목에 대한 니즈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그룹주들, 에너지 관련된 쪽에서는 특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안에서 다 20만 원을 찍기 전에 어떻게 보면 차트적으로는 쌍봉을 만든 이후에 지금 60선 지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차트가 이번 눌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약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제가 계속해서 화장품 섹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화장품이 많이 올라왔고 이제 그 안에서는 트레이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다시 한번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우주항공 섹터 비중 10%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스타링크,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 확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안에는 그 우주항공에 대한 확대가 귀결되고 있고, 이것이 바로 AI 산업에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UAM 여러 가지 다방면적으로 다 사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주목도를 높이셔야죠. 그런데 여기에는 새로운 먹거리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경제의 모든 것,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위성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서, 그게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에 대한 개막을 알렸고, 스페이스X의 이제 추가적인 우주 탐사에 대한 니즈, 그리고 그것을 향한 그 로켓 발사, 이런 것들이 계속 수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적에도 위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안테나에 대한 부분, 통신에 대한 부분, 이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적인 구조를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영유하고 누려야 되는 그런 산업들, 어떻게 보면 AI 산업에 대한 확대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통신적인 인프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안에서 우주항공에 대한 시대, 먹거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종목 딱 2개 정도 꼽아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종목인데, 제가 이거는 오전 방송에서 5월 한 말 정도에 20만 원에서 21만 원 정도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이때 이후에 목표 가격 터치 이후 다시 머리를 드는 그런 구간,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은 이 구간에서 박스권에 대한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그 구간은 바로 레벨업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컨택이라고 하는 회사, AP 위성에 대한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사업에 대한 다각화에 대한 얘기, 니즈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저점에 대한 자리를 벌써 여러 번 확인하고 강조한 그 구간에서 이번 20선, 그 단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에 대한 돌파를 기대하는 그런 자리는 박스권 상단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방향성 여전히 우상향, 그리고 주도 섹터와 주도 산업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6월달 그리고 하반기 풍요로운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풍요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김도영 위원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셨던 섹터 안에서는요, 다음 주 시장의 대형주와 주도주들이 주로 좀 담겨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김민재 위원의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난주에 목이 좀 안 좋으셨는데 오늘 괜찮으세요? 똑같이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걱정되네요. 일단은 다음 주 주도 섹터와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위원님. 일단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화장품 여전히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유럽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었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다우는 좀 좋지 못하고 기술주가 그나마 괜찮기 때문에 미국의 기술주가 살아있다라는 거는 한국의 반도체도 여전히 모멘텀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반도체를 본 적, 즉 우량주를 본 적은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6월 달은 계속 테마주에 좀 집중하자라는 관점이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상승률 상위에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뉴스가 있을 때까지는 여전히 좀 괜찮다. 하지만 올라간 종목은 좀 자제하시고 안 올라간 종목을 찾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가 지금 한국
이 셀러, 대규모 셀러 설명을 한다라고 할 정도로 K뷰티 쪽에 뉴스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량주 쪽으로 지금 돈이 못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뉴스가 있는 쪽이 바로바로 수급을 끌어당기면서 장중에 보시면 대부분 급등하는 흐름, 뉴스가 있는 쪽에서는 거의 다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나 더 드렸었는데 이렇게 화장품 종목이 주목을 받게 된다고 했을 때에는 그 뒤를 따라서 미용, 의료기기 쪽이 반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의 이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도 큰 손들이 입지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난주에 화장품과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가 여전히 계속 시장 상승률의 상단을 자리 잡고 있었고 수급도 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런 관심을 갖고 볼 만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두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대봉 LS라는 종목이고요. 이 한국 화장품 원료를 사실상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미 뭐 토니몬이라든지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한국 화장품 같은 종목들은 이미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쪽 같은 경우는 신규 접근보다는 이제 수익 실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좀 하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 올라간 쪽에서 찾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화장품은 제가 오늘 가지고 왔지만 일단 비중 10%로 안내해 드리는데 이유는 테마가 발생한 지 조금 시간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새로운 테마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기존 테마에서는 아무래도 수급이 좀 빠질 수밖에 없고 화장품이 지금까지는 여전히 괜찮지만 지금 한국 화장품의 차트를 보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연속된 고점이 두 번이나 형성됐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의 화장품은 좀 자제하시고 챙겨 놓으시고 안 올라간 거에서 굳이 화장품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는 대봉이리스 같은 경우가 현재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전 고점에서는 일단 약간의 물량 소화는 좀 필요하겠지만 이 구간대만 돌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새롭게 올라가는 구간에 도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봉이리스 화장품 종목들 눈여겨보신다라고 한다면 대봉이리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미용의료기기는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종목과 같은 종목입니다. 지난주 오늘이 15일이니까 지난주 토요일이면 8일이죠. 7일인데 7일 같은 경우가 지금 금요일장 마감 가격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처음 열렸을 때가 이 가격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주에 비해서 훨씬 더 상승이 나왔었고 미용 의료기기가 지금 수급을 받고 있을 때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지금 장대 양봉 그리고 갭상승을 통해서 제법 괜찮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하이로닉은 지금 다시 밀려 내려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미용 의료기기에서 하이로닉은 지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관심주로 가지고 가져온 종목들은 뭐 많이 올라가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진입 관점에서 괜찮은 종목들을 꾸준히 좀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는 뭐 화장품 종목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대봉이레스도 보시고 하이로닉도 한번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화장품 종목들은 테마가 생성된 적이 좀 됐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은 꼭 자제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원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원전도 비중 10%로 안내를 드리고 원전 같은 경우도 재료가 좀 나온 지 좀 제법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너무 높게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사실상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안 올라간 종목들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통령이 순방길에 올라가 있었고 지금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이 핵심 간물에 관련된 뉴스가 나왔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원전 사업도 같이 참여를 좀 논의했다는 뉴스가 있는 만큼 귀국해서 원전에 관련된 뉴스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특히나 이 소형 모듈 원전이죠. 이 SMR 같은 경우가 계속 원전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을 보게 되면 우진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진 엔텍이 신규 상장주고 우진 엔텍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올라간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우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우진 같은 경우가 이 소형 모듈 원전에서 항상 관련주에 속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라간 종목들은 가급적 계속 자제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새로운 테마가 생성됐을 때는 기존 테마에서는 힘이 좀 빠질 수 있다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일단 우진 같은 경우가 그래도 주가의 위치상 지금 현재 테마주가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원전주를 관심 갖고 오시는 분들이 올라잡기보다는 이런 종목이 더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번에 상승 뒤로 잘 밑에서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재차 뉴스를 좀 기다리면서 횡보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뉴스에서 우진이라는 종목은 한번 뛸 수 있다. 우리기술이라든지 우리진엔텍 같은 종목들은 기존의 대장주였다. 그리고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리면 두산에너빌티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갭 상승이 뉴스와 함께 나왔습니다. 뉴스가 나올 때는 쫓아잡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기존의 이 우진이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위로 깎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박스권 같은 경우가 상단이 뚜렷하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대가 사실상 돌파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러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시면 갭을 메우면서 지지를 다시 받으러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대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내가 원전을 눈여겨보신다라고 하신다면 올라간 종목들, 이름이 내가 나한테 익숙한 종목들보다는 올라갔다가 조정받은 종목들로 관심 갖자라고 말씀드리고 우진과 두산 레비티 보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 마지막 테마로 보게 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테마주에서 영일만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만 같은 경우에도 비중 10% 정도 태우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상 우량주가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제외가 된 게 벌써 한 달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디커플링이 나오면서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아시아는 지금 훨씬 처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유럽도 뭐 부동산 리스크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금요일장에서 급락이 나온 만큼 증시는 지금 우량주로 돈이 못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테마주에서 수익을 찾아야 된다. 근데 새로 생성된 테마가 지금 일단 영일만이기 때문에 뉴스를 찾는 지금 현재 수급들은 뉴스가 나가는 쪽을 찾을 거고 영일만 같은 경우 여전히 뉴스가 나올 게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말에 이제 대통령 그리고 산업부 장관이 귀국을 하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부터는 이제 이에 관련된 뉴스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영일만 테마주 다음 주에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보면서 관심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역시나 그래도 대장 종목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보시게 되면 지금 사실상 이 정도 수급받는 테마가 지금 아직까지는 새로운 테마 중에는 없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가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주 말부터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할 관점을 생각하시면서 분할 매수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종목은 화성밸브라는 종목 보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세 급등한 뒤에 뉴스를 기다리면서 잘 횡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뭐 영일만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다가 지금 밑으로 내려와서 조정을 가파르게 받는 반면에 모양을 잘 갖추고 있다,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수급이 더 세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에 한번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눈여겨보시면 괜찮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재 의원의 전략, 이제 다음 주 시장을 이끌 섹터와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분의 전략 잘 정리해 보시고요. 저도 함께 응원할 테니까 다음 주 시장 대응까지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접수 계속해주고 계시죠?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본격적으로 다뤄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략 정리해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다뤄볼 시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왜 오르지 않는지, 그리고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지 그 전략을 자세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전화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고 있죠.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닿는 한 많은 분들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고민 상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이 많이 되시나요? LS 네트워크 네. 4,750원에 20%인데요. 네, LS 네트워크스 매수가는 네. 4,750원에 비중은 네네. 20%네요. 네네. 네, 오늘 또 김도영 의원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LS 네트워크스 4,700원이면은 5월 달 정도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언제? 네네네. 아, 5월 달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 5월 달에. 네. LS 네트워크스의 본업은
이제 조금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이제 프로스펙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K-푸드, K-뷰티, K-의류 쪽에 대한 니즈는 왜 안 생기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LS 네트워크스가 이전에 초전도체 관련 쪽으로 이슈를 좀 받으면서 수급에 대한 것이 상당히 크게 들어왔다가 다 빠져나간 그런 네네.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차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실적적인 부분 그리고 그룹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의 단기적인 반등은 상당히 유의미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금 차트를 짧게 보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놓고 봤을 때 제가 선을 원래 잘 안 긋는데 선을 이렇게 그어서 생각을 좀 해보면 지금의 현재 자리는 이제 수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 조금 긍정적인 측면은 그룹사 자체적인 이제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변압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그런 구간에서 LS 네트워크도 이쪽 관련된 종합 상사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4,700원 대비해서 지금 한 10% 정도 밀려 있는 그런 구간인데 추가 매수에 대한 자리보다는 저는 조금 더 홀딩에 대한 여력을 좀 가지고 진행을 하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5,000원은 어떻게 뚫느냐 아니면 5,000원 정도까지 보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고 이후는 5,300원에서 5,400원 사이에서는 저는 이제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추세가 바뀌는 구간에서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6월 달에 뭐 행사가 있다 하시던가 저기 텔레비에서 보고서 네. 매수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6월 달을 좀 6월 달만 좀 남겨보는 건데 좀 기다려 볼까요? 전반적으로 LS 그룹 자체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이벤트와 여러 가지 부분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지금 LS 네트워크의 자회사인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LS 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그거 관련된 이슈는 그쪽에서는 조금 슈팅이 좀 나타났던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현재 본업에 대한 충실도와 수급적인 측면 지금은 조금 관심도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종목은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되시는 종목이시거든요. 한번 슈팅이 나올 때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배트 짧게 주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LS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6월 이벤트에 대한 질문까지 주셨는데 지금은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욕심을 조금은 버리고 1차 목표가 5,000원을 넘어서는지를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도영 위원의 전략을 토대로 수익 실현까지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김민재 위원과 함께 또 종목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다음 종목은 콜마 홀딩스입니다. 매수가는 9,5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가져가야 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이제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원님? 일단은 대응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어느 구간을 이탈하게 됐을 때에는 꼭 어느 정도 비중 축소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바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손실폭이 있는데 사실상 저는 뭐 손실 없이 수익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수익폭이 그렇게 크기는 쉽지 않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가격 라인, 즉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이 지금 8,850원대를 깨게 됐을 때에는 다시 물량권 밑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트를 길게 늘려봤을 때에도 지금 기존의 저항했던 자리에서 윗골을 굉장히 길게 달았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터졌었는데 이렇게 윗골을 달았었다는 거는 매물대가 굉장히 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아침부터 갭 상승해서 주가를 올려놨는데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8,840원대, 즉 과거에 저항했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다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선 대량의 거래량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선 뉴스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뉴스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매물권 밑으로 내릴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8,840원만 깨지 않으면 테마는 살아있어서 괜찮다. 단 여기가 이탈되게 됐을 때에는 재료가 조금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서 대응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그렇게 높게 잡지 마시고 일단은 만원짜까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최근에도 보시면 보통 제가 가격 저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000원짜리가 이제 만원짜리로 바뀌게 됐을 때는 저항을 받게 되고 지금 지속적으로 거의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만원대를 못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최대 목표치는 만원대로 잡으시면서 매수가보다 약간밖에 수익이 안 나오는 만큼 큰 수익감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차라리 매수가에서 조금 더 올라갈 때마다는 계속 정리하는 관점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마홀딩스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8,800원 밑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만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지는 말고 만원 선으로 가깝게 잡고 대응을 해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HD 현대 마린솔루션입니다. 매수가는 16만 2천 원. 비중이 좀 많습니다. 60%라고 전해주셨네요. 김도영 위원님, 네. 최근에 이제 조선주 많이 주목받기도 했잖아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HD 현대 마린솔루션은 여의도 쪽에서는 그 해지용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시장이 내리고 있는 구간에서에 대한 변동성 확대가 좀 나타났던 종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1개월 정도의 락업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 머리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HD 현대 기준으로 잡은 그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마린솔루션에 대한 지분표 평가에 대한 이익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잘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조선 섹터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섹터이죠. 반도체, 화장품, 조선 그리고 자동차 이 4개의 산업이 EPS에 대한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안에서 HD 현대 마린솔루션 상당히 실적적인 개선 까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정도 기다리신 것 같아요. 16만 2천 원의 비중 60% 정도를 담으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에 대한 가격 이후에 대한 슈팅까지 좀 기대를 좀 해보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락업 물량 한마디로 보호예수 물량 해소를 한 이후 지금 한 달 반 정도 기간이 3개월 물량 나오기 전까지 좀 더 남아 있거든요. 그 구간에서 저는 동사에 대한 상승에 대한 매력도는 19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1차 목표 가격을 지정을 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13만 5천 원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 구간에서 처음에 너무 많이 사셨기 때문에 눌릴 때 추가 매수에 대한 그 전략을 사용하시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좀 올라오면서 비중 좀 줄이는 그런 과정 그래서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계속 운영을 하셔야지만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가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D 현대 마린솔루션 김도영 위원과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목표가는 19만 원에서 20만 원 선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13만 원을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따라서 지금 좀 비중이 많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담하고 싶은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에스코넥 에스코넥, 네, 매수가와 비중도 알 수 있을까요? 2,130원에 20%. 네, 에스코넥 매수가는 2,130원, 비중은 20% 전해주셨습니다. 김민재 위원과 전략 세워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종목 잡으신 지 최근에 잡으신 건가요? 그렇죠. 네. 일단 이 종목 차트 보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네. 기존에도 항상 이 2,100원대, 즉 말씀하셨던 매수가 2,130원대 위로 올라간 적은 있는데 거의 그러한 빈도수가 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가격대 위로 올라가게 됐을 때는 항상 어느 정도 위에서 물량 부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기간으로 보게 됐을 때에도 벌써 2년 가까이입니다. 지금 2023년도의 시작이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실제로 보게 됐을 때에는 2023년 4월 달부터 지금 12월 달까지가 여기고요. 그리고 현재 2024년 1월 달부터의 6월 달까지 흐름이 여기인데 무려 거의 한 1년 가까이의 흐름을 보게 됐을 때 매수가인 2,100원보다 위로 올라가서 오랫동안 머무른 적이 거의 없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 종목 자체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올라갈 때는요. 시청자분께서는 이 종목을 계속 목표가를 높게 잡으실 게 아니라 일단은 매수가 수준에서는 빠져나오는 전략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보시면 2,100원대 위로 올라가기만 한다라고 하면 장대 음봉이 나면서 음봉이 연속으로 나오면서 계속 크게 밀려내려온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이 차익 실현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기만 하면 장대 음봉과 함께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던 만큼 이번에 다시 한번 매수가까지는 당연히 올려줄 건데 올라가게 됐을 때에는 손실 보지 않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을 때 기대순위 높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얼른 빠져나오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에다가 손실 없는 가격대에다 걸어 놓으시면 아마 자동으로 체결돼서 현금화가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매수가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차라리 1,800원대, 1,700원대 잡고 2,000원대에서 매도하는 박스권 매매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의 가격대는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일단 팔고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익이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손실 없이 나오시는 게 훨씬 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에스콘의 김민재 의원과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목표가를 좀 높게 잡지는 말고 매수가까지 왔을 때 이제 조금씩 좀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손실 없이 대응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고민 상담은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위원의 종목을 직접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종목부터 점검을 해볼 텐데요. 먼저 우리 김도영 위원님, 네. 저희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셨던 두산 정말 강했잖아요. 네. 근데 어제 조금 눌림이 왔거든요. 네. 이걸 기회로 봐야 될까요? 이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짜리를 어떻게 사? 수익이 잘 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요 근래 시장에서 대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뭐 두산이라든지 뭐 SKC, 한미 반도체,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에 대한 흐름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가격적인 그 부담보다는 이제 기업에 대한 상승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말씀드리면 3월 극초반에 장대 양봉이 나타나는 그 구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추천과 AS를 드리면서 안내를 좀 드린 그런 종목이죠. 머니왕에서는 조금 늦게 추천을 드린 게 5월 27일 날 추천드린 이후에 24만 4천 원을 찍었는데 제가 MTN의 여러 방송을 통해서 두산은 계속해서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홀딩에 대한 전략을 여러 번 소개를 좀 드린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 추천드린 가격 대비해서는 한 100%가 좀 넘는 성적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저께 이 눌린 구간은 단기적으로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큰 차익 실현 아니면은 기간적인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조금 그 심심해지거나 심장이 이렇게 움찔움찔 거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템포 누르고 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가지 아니 5가지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너무나 잘 짜여져 있는 매력적인 지주사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전히 홀딩에 대한 전략으로 안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점검을 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상승을 줬던 종목입니다. 지금 약간 눌림이 왔지만 이걸 좀 기회로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종목을 더 보겠는데요. 다음은 바로 VT입니다. 위원님, 네. 위원님이 소개해 주시고 이 종목이 한 달 만에 거의 폭풍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까지 질주를 할까요? 목표 가격 4만 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1,000원 정도 모자랐거든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릴게요. 이 종목 VT는 5월 초반에서 완전한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맥점에서에 대한 투자 포인트 그리고 머니왕에서는 5월 13일 날 추천드리면서 한 템포 쉬고 있는 그 구간에서의 투자 포인트 그리고 이번 주 초반에 다시 한번 35,000원 미만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에 대한 포인트 3번 넘게 안내를 좀 드리면서 지속적인 우상향과 목표 가격에 대한 돌파를 보여줬던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VT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을 드릴게요. 이 제품에 대한 확대가
일본 시장에서 이제 미국 시장으로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변경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관련된 내용으로서는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여러 번 강조드렸던 이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 컵 위드 홀드 그 핸들형에 대한 상승 흐름은 너무나도 강력한 흐름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홀딩에 대한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에 이어서 VT까지 종목 점검해봤습니다. 앞서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우상향하는 차트여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위원님. 다음에도 이런 종목을 꼭 소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김민재 위원의 종목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종목도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먼저 흥구석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재공략했었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 시장은 또 어떨까요, 위원님? 여전히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역시나 재진입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어쨌든 증시는 뉴스에 반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뉴스가 나올 수 있는 쪽이죠. 영일만 같은 테마 같은 경우가 뉴스가 나올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뭐 천연가스 유가 또는 시추 관련된 종목, 시추에는 뭐 스틸이라든지 시멘트 이런 쪽이 있는데 모두가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뉴스가 나올 만한 이슈가 있는 만큼 또 들어가셨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등한 뒤로 지금 아까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고 화성밸브는 지켜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 오히려 좀 상승분이 반납하고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올라간 종목보다는 내려간 종목을 사시는 게 훨씬 더 리스크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흥구석유 역시 재진입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4,300원 구간대가 사실상 지지 구간인데 이 구간 근처까지 지금 다 내려와 있는 만큼 이 구간부터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는 뉴스가 나올 수 있는 영일만 테마 여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종목 또 하나 바로 보게 되면 한국석유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뉴스에 계속 반응하는 시장인데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분 어느 정도 반납하고 잘 내려왔습니다. 사실상 3거래일 동안에 100% 가까이 올라갔다는 거는 이 테마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충분히 조정을 잘 받은 상태이고 보통 갭을 메운다라고 하는데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지지 라인보다는 일단 갭을 메우는 데에서 지지를 잘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서 어느 정도 지금 충분히 재료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아도 크게 문제가 없을 수준에서 조정을 잘 받고 있다라고 정리드리면서 공략도 가능하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흥구석유와 한국석유, 석유가스 관련주들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금 두 종목 모두 좀 조정을 받고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재진입도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흥구석유는 기술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는 시점이고 또 한국석유 역시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서도 이 두 종목을 좀 주목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종목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위원님, 네. 다음 주에는 우리 진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반도체 봐야죠. 반도체요? 네. 어떤 종목이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계속 천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올해 웨이퍼에 대한 생산이 거의 그냥 픽스 고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것을 2만 장 정도 증설에 대한 니즈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안에는 지금 시가공정 관련된 부분, 바로 VM으로부터 시작되는 수주 모멘텀이 확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VM이 반도체 초전 시각 장비 관련된 부분. 이번에 SK 하이닉스의 110억 수주 모멘텀이 나오는데 이게 110억밖에 안 돼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것에 대한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한 달 동안에 110억에 대한 수주를 따내고 나서 그 이후 SK 하이닉스 향에 대한 그 공장에 대한 증설, 특히 이제 M15X라고 하는 이 청주 공장을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 2025년에서 2025년 중순으로 앞당겨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올해에 대한 웨이퍼 생산에 대한 증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을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2026년 하반기에는 용인 클러스터 관련해서 이제 팹 시장, 반도체 신규 팹향에 대한 매출이 더욱더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자리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VM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식각 장비의 가격적인 매력도가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에요. 따라서 이 고가의 제품은 뭐다? 마진율이 높아서 남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올해 그 증권사 레포트 상으로는 영업이익 40억 정도를 지금 컨센서스로 잡고 있지만 저는 40억 이상인 한 60에서 70억 정도에 대한 영업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 정도의 파괴력이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에 대한 자리는 차트적으로도 머리를 한번 들면서 당연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쉬었던 거의 한 반년 정도 쉬었던 그 구간에서 이 자리에서에 대한 매수,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그 차트에 대한 모습이거든요. 따라서 이 구간에서부터 1차적인 목표가 25,000원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라인 16,000원을 잡고 진행을 하는데 추가적인 좀 디테일한 내용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라는 말에 단번에 반도체를 봐야 한다라고 답변을 주셨고 그에 맞는 수혜주로는 VM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재 위원의 종목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반도체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계속 테마주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요. 테마주 쪽에서 종목 추천을 다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중앙에너비스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점은 같습니다. 저는 지금 뉴스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요새 시장을 보게 됐을 때 미국이 좋았다라고 해도 사실상 한국이 좋지 못하다는 흐름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반도체들이 오히려 중성주 같은 경우가 금융에 더 많이 빠졌었던 부분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리튬 쪽에서 지금 안 좋은 뉴스가 좀 나오면서 사실상 우량주는 지금 투자 심리도 좀 별로 좋지 못하다는 관점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테마주가 훨씬 더 수급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중앙에너비스 말씀을 드리면 목표가는 일단 지난번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었던 24,000원 잡아드리면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 밑으로 좀 내려잡았을 때 1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구간대 보게 됐을 때 사실상 내려가봤자 크게 내려갈 자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뉴스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보통 보시면 벌써 내려온 뒤부터 한 5거래일, 6거래일 같은 경우가 같은 자리에서 지금 어느 정도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자체는 아무래도 뉴스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뉴스가 있을 때에는 주가가 한번 튀어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 체크하시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재 위원은 아무래도 다음 주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테마 종목으로 중앙에너비스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이제 잠깐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오늘 무료 방송에서 또 뭔가를 자세히 알려주신다라고 했는데 위원님 어떤 내용인가요?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영입만 관련해서 대장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55,000원 미만에서 안내를 드리면서 이제 급등에 대한 모습 그리고 VT 너무나 매력적으로 우상향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지금 현재 시장은 본격적인 주도 섹터와 주도주들이 다시 튀어나오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VM이라고 하는 기업의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6월달 성공에 대한 투자 전략 안내를 드리고요. 하반기까지 아우르는 전략적인 측면 많이 준비했습니다.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내용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김도영 위원뿐만 아니라 김민재 위원의 무료 방송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위원님 어떤 내용 담아주시나요? 일단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화장품주 나는 못 잡았었다 또는 송전주 못 잡았었다. 즉 지금 현재 가장 시세를 많이 셌던 거는 뉴스가 있는 쪽인데 즉 테마주 쪽에서 지금 어떤 종목을 잡아야 내가 또 소외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테마주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료 방송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또 두 분과 함께 시장 전략 세워봤고요. 한 주 시장 정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날씨가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주말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